13장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의 피부에 부스럼이나 물집이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생겨서 그 몸에 악성 피부병 증상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피부에 생긴 번들거리는 얼룩이 희기는 한데 피부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상처를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더 퍼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펴보아 상처가 옅어지고 더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해롭지 않은 뾰루지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은 뒤에 상처가 더 퍼졌으면 그는 다시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 상처가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어떤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면 반드시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에 흰 부스럼이 생겼는데 그 부위의 털이 휘어지고 부스럼이 골마 터졌으면 그것은 만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미 부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를 격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이 보기에 악성 피부병이 그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병이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온통 휘어졌으므로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러나 상처 부위가 골마 터져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골마 터진 부위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골마 터진 부위는 악성 피부병의 증거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나 골마 터진 부위가 암으로 휘어졌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상처 부위가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종기가 있던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번들거리는 희붉은 얼룩이 생겼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 부위의 털이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상처 후에 털이 희지 않고 상처도 깊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고도 상처가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러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더 퍼지지 않고 그대로이면 그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된 자리에 시붉은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 부위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화상 부위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얼룩 부위에 털이 희지 않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때까지 얼룩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룩이 같은 부위에 머물러 더 퍼지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일 뿐이다.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흉터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은 병의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고 그 부위의 털이 누렇고 가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인 백선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백선이 난 자리를 살펴보아 상처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그 부위의 털이 검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상처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의 털이 누렇지 않으며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그는 백선이 난 자리만 제외하고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백선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 옷을 빨아 입으면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결하다고 선언받은 뒤에 다시 백선이 퍼지면 제사장은 그 부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백선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백선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그 부위에 검은 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면 백선이 나은 것이다. 그 사람은 정결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번들거리는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기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얼룩이 희끗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뾰루지일 뿐이니 그 사람은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되어도 그는 정결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그저 대머리일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두피나 이마에 희붉은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뜻이다. 제사장은 그 상처를 살펴보아야 한다. 두피나 이마에 생긴 상처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상처처럼 희붉게 보이면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므로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의 머리에 생긴 상처로 인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되 빗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는 계속해서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지인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한다. 털옷이나 못이옷이나 못이나 털로 짠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가 피어 반점이 생기면, 또는 옷이나 가죽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것에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반점이 생기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는 뜻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반점을 살펴보고 곰팡이가 핀 물건을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반점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직물이나 편물이나 가죽 소재의 옷에 반점이 퍼졌으면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의 반점이니 그 천이나 가죽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 옷을 불살라야 한다. 그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악성 곰팡이니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반점이 옷에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옷의 주인에게 반점이 있는 옷을 빨게 하고 그것을 다시 7일 동안 압류해 두어야 한다. 옷을 빤 뒤에 제사장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반점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반점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옷은 여전히 부정하다. 곰팡이가 옷 안쪽에 피었든 바깥쪽에 피었든 그 옷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 옷을 빤 뒤에 반점이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반점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반점이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새로 생겨난 것이니 반점이 생긴 것은 모두 불에 던져버려라. 그러나 한 번 빨아서 옷에서 반점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 번 더 빨아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게 된다. 이것은 털옷이나 못이옷이나 직물이나 편물이나 온갖 가죽 제품에 악성 곰팡이 반점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규례다. 레위기 13, 14장은 인간과 사물 표피에 나타나는 악성 번식의 진단과 그것의 처리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13장은 이 표피 부정결에 대한 난해한 증상들로, 14장은 그것들의 복잡한 정결 절차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병 혹은 문둥병으로 번역되어 온 히브리어는 짜라아트입니다. 원래 헬라어 레프라 하는 것은 나병이 아닌 다양한 피부병에 대한 총칭이었는데 근대에 와서 이것이 나병을 지칭하는 전문용어로 자리잡아 이런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이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 한센병으로 칭합니다. 따라서 짜라하트의 번역인 문둥병 혹은 나병은 오류죠. 증상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히브리어가 문둥병, 나병으로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벽이나 물건 표면에 번지는 악성 곰팡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벽이 문둥병에 걸릴 순 없죠. 그러므로 원어 짜라하트에 대해서 문둥병, 나병이라는 번역은 적절치 않습니다. 둘째, 사람 피부에 발생한 짜라하트의 증상들을 볼 때 오히려 나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심지어 불에 댄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을 가리키기도 하는 등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람 피부에 나타난 짜라하트는 매우 다양한 양상의 피부병을 포함하죠. 짜라하트로 분류된 피부 질환은 라피들에 따라 16종, 36종 혹은 72종까지 다양합니다. 대체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일어나면서 피부 발진, 색점으로 붉게 부풀어 오른 종기,
전염병이 있는 피부 발진, 머리털이 빠지며 생기는 머리 피부염을 비롯해서 아마 나병을 포함할 수도 있는 포괄적이고 심각한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성 피부병이라기보다 대체로 갑자기 발생하는 특징을 갖죠. 따라서 사람 피부에 짜라트는 문둥병보다 악성 피부병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셋째, 이 원어는 의학적인 관점의 질병을 넘어선 제의적 관점의 부정결입니다. 제사장은 전문 의료인이거나 보건요원은 아니지만 훈련된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짜라트 여부를 판정했을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의학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더 포괄적인 제의적 관점에서 판정을 내립니다. 즉, 몸을 둘러싼 피부의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짜라트죠. 그래서 짜라트는 궁극적으로 나병이나 특정 피부병에 대한 의료 진단을 넘어선 제의 판단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병이 아닌 전염성이 없는 화상에 의한 피부 감염도 짜라트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짜라트는 나병이 아니라 여러 증상으로 표피에 번지는 심각한 번식 현상, 즉 악성 피부 질환 혹은 건물이나 물건 표면의 악성 곰팡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사람 피부에 대해서는 나병을, 건물, 물건의 표면에 대해서는 악성 곰팡이를, 둘 다를 공통적으로 표현할 때는 악성 번식이라고 하는 번역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나병이란 단어를 한센병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피부에 발생하는 나병의 증상들에 대한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피부병인지 랍비들도 의견이 분분하며 피부 전문의 의학 판단으로도 병명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석가들마다 나병 증상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한글 성경을 포함한 번역 성경들도 용어가 천차만별이죠. 따라서 이것을 정확히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주는 제의적, 신학적 의미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서 보듯이 나병 의심 환자가 나타나면 제사장이 진단하고 검사를 해서 악성 피부병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만일 악성으로 확진되면 그 환자는 즉각 진영 밖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나병의 첫째 증상은 피부에 무언가가 일어나거나 아마 어르럭이나 피부 발진이겠죠. 뾰루지가 생기거나 하얀 피부 병변, 아마도 백선이겠죠. 그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부에 무엇인가 일어나긴 했으나 환부는 전체적으로 함몰되어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피부에 나타난 점은 얼룩이 더 나은 번역인데요. 피부에 생긴 일종의 어르럭이, 백방과 같은 하얀 피부 병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로 판단해 보건대 아마 가려움 때문에 긁어서 생살이 드러난 것이 나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나 일반 제사장들에게 그 환자를 데리고 가 진단을 받습니다. 만일 환부에 털이 하얗게 되고 환부가 약간 함몰되어 있으면 이것은 심각한 피부 질환, 즉 짜라트입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은 부정하다 소리쳐야 합니다. 4절 8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얀 병변이 생기긴 했지만 피부가 함몰되어 있지 않고 털에도 하얀 가루가 묻어 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를 의심 환자로 분류하여 7일 동안 격리해 놓습니다. 7일째 다시 그를 관찰했을 때 여전히 환부에 변화가 없고 피부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확진을 위해 다시 그 환자를 7일간 격리합니다. 재진을 통해 환부 증상이 완화된 것이 보이고 색이 희미해졌으면 그것은 일반 피부병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제사장은 이 사람은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단순한 부정결의 상태에 놓인 것이므로 아마 목욕을 하고 옷을 빨면 완전히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라도 다시 동일한 피부병이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세 번째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만일 그 피부병이 번졌으면 그는 악성 피부병이 걸린 것으로 최종 확진되면서 제사장은 이 사람은 부정하다 선언해야 합니다. 9절로 17절입니다. 이 구절은 나병의 증상을 보이는 피부병을 단번에 감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12절로 16절은 좀 이상하게 읽히죠. 나병이 전신에 퍼져 피부가 여기저기 휘어졌는데 제사장은 정결한 자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뜻 피부에 발생한 나병의 증상으로 보이기에 일단 나병이라는 표현을 쓰나 실제로는 나병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혼란이죠. 이것은 오히려 일종의 피부병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피박리, 즉 새로운 하얀 피부가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병의 하얀 피부는 눈이 내린 것 같으면서 털까지 하얘져 눈발처럼 흩날려 보이는 특징을 가지나, 표피박리는 특징상 단순히 살갗 자체가 하얀색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이것을 구분해서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5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피부가 군데군데 하얗게 변하는 흰색 피부 발진과 더불어서 털이 휘어지기 때문에 마치 피부에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증상을 요약하면 흰색 얼룩, 점, 흰털, 피부 발진, 뾰루지, 생살, 그리고 우묵하게 들어간 피부 등입니다. 저주를 받은 미리암과 나아만에서 전형적인 나병 증상이 확인되는데, 공통적으로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단 나병 증상이 발견되면 제사장이 진단해서 악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현대 의학적 상식으로는 아마 어떤 질환의 양성과 음성 판정과 비슷할 것이죠. 만일 그것에 음성 판정이 내려지면 추방을 면하고 자신의 거처에서 1년의 정결 의례로 씻어내면 되지만, 악성 판정이 내려지면 추방됩니다. 일단 추방된 나병 환자라도 나중에 치료가 되었을 경우 진영 밖에서 제사장의 검사를 받고 완치 판정이 나오면 복귀 의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귀 의례는 매우 복잡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그만큼 나병은 철저한 정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나병이 아니라 짜라아트, 나병이 아닌 피부병, 짜라아트와 격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3절입니다. 나병의 세 번째 증상으로 종기로 번역된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피부의 일종의 종기나 궤양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피부 감염으로 나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죠. 악성 종기는 구약에서 흔히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이집트의 10대 재앙 가운데서, 그리고 아나돗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 가운데서, 욥의 몸에 발생된 종기로서, 우상 숭배자에게 발생한 독한 종기로서 드러납니다. 각각 출애굽기 9장, 사무엘상 5장, 욥기 2장, 요한계시록 16장 참조하세요. 그러나 악성 종기 자체가 나병은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종기가 치료되는 과정 중에 생긴 2차적인 피부 감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증상의 표면적인 특징은 그 환부, 종처에 하얀 어루럭이나 발진, 흰 점이 생기거나 하얀색을 띠면서 동시에 불그스름한 얼룩, 색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얀 반점과 더불어 전형적인 나병 증상 중 하나죠.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찾아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를 관찰해서 만일 환부가 약간 우묵하게 들어가고 그 털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으면 그것을 나병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제사장 진단을 통해서 만일 그런 나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보이지 않으면
즉 털에 하얀 부스러기가 묻어 있지 않고 피부 한 몰도 보이지 않고 얼룩이 희미하면 제사장은 그를 7일간 격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나병이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경우 안이하게 최종 판정을 내려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 이미 제사장의 재검 절차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은 제사장의 확진을 위한 신중한 조치였습니다. 만일 7일째 되는 날 재검을 통해 피부병이 크게 번진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즉각 그를 부정하다고, 즉 그가 나병 환자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병이 번지지 않았고 얼룩의 색깔도 변동이 없으면 그것은 단순히 종기가 치료된 증상으로 간주되어서 제사장은 최종적으로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24절로 29절입니다. 네 번째 나병 증상은 화상을 입은 후 치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감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상 자체는 피부병이 아니며 다만 치료 과정에서 피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죠. 피부에 화상을 입은 후 2차 감염이 발생하여 환부가 불그스름하면서도 하얀 색조를 띠거나 단순히 하얀 얼룩이 나타나면 나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를 살피고 만일 전형적인 나병 증상이 확인되면 나병으로 확진합니다. 만일 제사장의 검사를 통해 아무런 나병 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제사장은 다른 사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재검을 위해 그를 7일간 격리합니다. 7일째 되는 날 그를 다시 진찰하여 만일 피부병이 크게 번졌으면 즉시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즉 그는 나병 환자로 판결된 것이죠. 그러나 얼룩의 크기가 변함이 없는 가운데 병이 번지지 않았고 또한 색깔도 옅어졌으면 그것은 단순히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상한 것일 뿐이죠. 여기서 부은 것의 히브리어는 부풀어 오른 증상이 아니라 화상으로 피부 조직이 거칠게 파괴된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9, 39절입니다. 나병의 다섯 번째 증상은 옴으로 번역된 피부병이죠. 이 병은 남녀 상관없이 특정하게 머리와 턱 부근에서 발병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남자의 경우 수염에 그 증상이 나타나므로 수염 상태가 진단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머리나 수염에 특이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만일 두피와 턱의 피부에 함몰이 보이고 턱 색깔이 누렇게 되면서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으면 제사장은 그를 나병 환자로 확정합니다. 히브리어는 전통적으로 오음으로 옮겨왔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슨 피부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단어가 뜯다, 찢다 하는 말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기원한 명사로 아마도 머리털이나 수염이 피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증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가는 털이 듬성듬성해진 털이라는 설명과 일치하기도 하죠. 하지만 가는 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피부를 긁어서 피부 괴멸이 발생해서 벗겨진 증상으로 봅니다. 다른 학자는 피부가 벗겨져 나온 것이 머리털과 수염에 달라붙은 증상으로 보죠. 이 경우 종의 백선, 즉 버짐일 수 있습니다. 환부가 약간 함몰하고 털 색깔이 변색되어 일반적인 나병 증상이 보이는데 두드러진 특징은 노랗게 된 털이죠. 노란색을 띠는 털이 가느다란 털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피부병이 걸렸다 해서 털이 가늘어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것은 가는 털이 아닌 털이 듬성듬성 빠진 상태를 가리킬 것입니다. 한편 노란 털은 버짐의 일종인 황선, 기계총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옴보다는 버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죠.
만일 발병 부위에 피부 함몰은 보이지 않는데 털 색깔은 검지 않고 변색이 된 상태라면 제사장은 의심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환자를 위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7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격리를 위한 공간이 자신의 집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염 위험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랍비들은 그 격리실이 진영 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성읍 밖에 어느 장소에 마련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진영 내 특정 장소에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자가 더 받아들일만 하지만 전자 가능성도 배제될 수는 없는 듯하지요. 7일째 되는 날 재검을 통해 환부가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르스름한 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우 제사장은 서둘러 나병이 아니라는 확진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의심할 만한 환부 병변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례들에서는 이 경우 문제가 없다는 확진이 내려졌습니다. 제사장은 최종적으로 그의 환부 근처의 모발을 모두 민 다음에 다시 7일간 그를 격리합니다. 두 번째 7일째 되는 날 그는 세 번째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일 여전히 오음 증상은 거기에 있는데 전혀 번지지 않고 피부 함몰이나 털 변색이 발생하지 않는 등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제사장은 그는 정결하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그 환자는 아마도 목욕을 하고 옷을 빨며 비로소 정상적인 정결 상태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결을 회복한 뒤에라도 다시 오음이 번진다는 의심이 들면 제사장은 그를 재차 검사해야 합니다. 만일 오음이 크게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은 즉각 그를 진찰하여서 피부에 번진 오음을 보고 다른 증상을 볼 것도 없이 그가 나병 환자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오음이 아직 남아있긴 하나 점점 치료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 털이 검은색으로 바뀌고 있으면 그 오음은 이미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그가 정결하다는 것을 재확증합니다. 38, 39절은 옴과 같은 나병이 아닌 단순한 피부 질환의 증상을 설명하죠. 그것은 하얀 얼룩, 즉 하얀 피부 발진의 증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저 부유스름한 희끄무레한 색깔을 띠는 단순 어르러기 증상으로 진단되는 피부병입니다. 이런 증상에 대해 제사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고 그가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짜라트, 죽음의 증상, 신중한 판결, 단호한 조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 46절입니다. 40절에서 44절은 머리털이 빠지는 증상 중에 피부질환을 동반하는 비정상적인 증상을 나병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앞머리 즉 이마에서부터 머리 전체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죠. 단순한 탈모에 의한 대머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탈모 부위에 희끄무레하면서도 빨간색이 도는 피부 병변이 생기면 나병으로 선언되는 것이죠. 45, 46절에서 그동안 나병으로 확진된 환자들의 조치가 비로소 설명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조치는 즉각적이고 단호합니다. 우선 나병 환자 본인이 스스로 비탄의 퍼포먼스를 행해야 합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침으로써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10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전형적인 애곡과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윗입술과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탔다, 부정탔다라고 거듭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망자를 슬퍼하는 애도의 표시거나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했던 동작이죠. 나병 환자의 이런 모습은 나병이 하나님의 징벌로 온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그 환자는 자신이 알지 못한 가운데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결과로
이 재앙이 찾아왔다는 생각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재앙을 맞은 자신을 비탄해하고 또한 혹시라도 그런 재앙을 초래했을지 모를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는 퍼포먼스였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나병 환자의 퍼포먼스는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함인데 피부병의 전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배후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제의적 부정결의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접촉할 때 부정을 옮기는지에 대해 율법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추방 조치와 악성 번식으로 감염된 건물이 사람을 부정케 하는 것으로 보아 나병 환자는 부정을 옮긴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즉각 격리되어야 하죠. 환자 스스로 진 밖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제사장 명령으로 진 밖으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진 밖으로 추방된 악성 피부병 환자가 완치되는 경우에 그는 진영 내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47, 52절입니다. 그 외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악성 번식이 발생할 수 있죠. 사물 표면의 색점, 즉 얼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곰팡이가 분명합니다. 13장에서는 우선 집안 물건들의 심각한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을 다룹니다. 털실이나 배실로 짠 옷이나 모증류 혹은 가죽 제품은 곰팡이 감염에 취약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가죽으로 만들었던 광야 거처인 천막도 포함되는 듯하죠. 건물 벽에 나타난 악성 곰팡이 문제는 14장에서 추가로 거론됩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증상은 간단하죠. 청색 얼룩, 점이나 홍색 얼룩의 발생 여부가 기준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물건 표면에 나타난다면 물건 주인은 즉시 제사장을 불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옷감리의 어떤 부위가 변색되어 있는데 색깔이 녹색이나 붉은색을 띠면 일단 이것은 나병, 악성 곰팡이의 색점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어떤 가죽 제품 표면에 그런 증상이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악성 곰팡이로 의심됩니다. 제사장은 그 물건을 검사하는데 번짐 현상으로 얼룩져 있는 부위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제사장은 즉각 판정을 내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 물건을 보관하여 그것이 번지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7일째 되는 날 그 얼룩, 색점이 물건 표면으로 번졌으면 그것은 악성 곰팡이로 최종 판정됩니다. 이것들은 전염성이 강력한 해로운 곰팡이류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 증상이 발견되면 제사장은 그것을 짜라아트로 선언합니다. 그 물건을 즉각 불살라서 없애야 하죠. 이것은 곰팡이의 번식을 막으려는 비상조치로 이해되는데요. 그러나 만일 청색과 홍색 얼룩이 아니면 심각한 곰팡이가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거하거나 씻어낸 뒤에 물건이나 집을 재사용합니다. 53, 59절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검사하여서 그 얼룩이 물건의 다른 곳에 번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물건을 빨게 한 뒤에 다시 일주일 동안 보관하여 지켜봅니다. 제사장은 7일째 되는 날 그 물건의 얼룩진 곳을 살펴보는데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색점, 얼룩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같은 증상이 여전히 나타나 있으면 제사장은 그 물건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하죠. 즉, 그 물건은 악성 곰팡이에 감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물건은 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세탁한 후에 그 색점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제사장 지시에 따라 주인은 그 얼룩진 부위를 뜯어내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 후 그 물건은 사용 가능하죠. 그러나 만일 그 후에도 다시 그 물건에 얼룩이 나타나면 그것은 재발된 증상으로 즉각 그 물건을 태워 없애야 합니다. 한편 물건을 세탁한 뒤 색점이 엷어졌으면 그 색점 부위만을 뜯어낸 뒤 물건 사용이 가능하다 했는데 만일 세탁 후에 색점이 아예 없어졌으면 단지 그 물건을 다시 한번 세탁하면 완전히 정결해집니다. 이와 같이 나병과 번식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사람 피부에 나타나는 악성 번식들은 1절로 8절에서 나병의 증상, 9절로 17절에서 나병의 추가적 증상, 18절로 23절에서 치료된 종기의 감염, 24, 28절에서 화상과 피부 감염, 29, 37절에서 옴, 38, 39절에서 예외적으로 어루러기, 40절에서 44절 사이에 비정상적 대머리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나병의 증상은 흰색 얼룩, 뾰루지, 흰털, 우묵함이고요. 추가적 증상은 흰색 얼룩, 흰털, 생살입니다. 치료된 종기의 감염의 증상은 적백색 혹은 흰색 얼룩, 우묵함이고요. 화상과 피부 감염은 적백색 혹은 흰색 얼룩, 우묵함입니다. 옴은 노란 털, 흰색 얼룩, 우묵함이고요. 예외적인 어루러기는 희끄무레한 흰색 점이죠. 비정상적인 대머리는 머리, 탈모 부위의 적백색 점입니다. 이어서 사물 표면에 나타나는 악성 번식들은 47, 59절에서 옷이나 가죽 제품에 대해 다루고요. 그리고 53절까지 집과 건물에 대해 다룹니다. 이때 드러나는 증상은 공통적으로 청색점이나 홍색점, 즉 악성 곰팡이지요. 지금까지 집과 건물 벽에 발생한 악성 곰팡이를 제외하고 남은 모든 짜라하트 증상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건물 벽의 짜라하트 문제는 14장에서 자세히 거론되고요. 1절로 17절은 나병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설명했죠. 이어서 18, 23절은 치료된 종기의 2차 감염으로 인한 나병의 발병, 24, 28절은 화상을 입은 후 2차 감염을 통한 나병의 발병을 다룹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옴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피부병으로서 옴이라는 용어가 적절한 번역이 아닐 수 있음을 열어둬야 됩니다. 노란 털이 생기는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발생하는 나병의 마지막 증상은 탈모와 더불어 발생하는 나병이었죠. 이어지는 사례들은 사물들 표면에 발생한 짜라트인데 적절한 번역으로서 악성 곰팡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악성 번식은 옷, 가죽 제품,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을 관통하는 정함, 부정을 결정하는 기준이 생명, 죽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나병, 악성 곰팡이도 마찬가지죠. 나병 환자가 부정하게 여겨진 이유는 피부가 썩은 송장을 연상케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2절 참조하세요. 나병과 송장의 이러한 연관성은 송장과 접촉되어 부정결해진 사람을 위한 정결규례와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가 아주 유사하다 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성 곰팡이가 핀 건물이나 사물의 경우 칙칙한 무덤과 무덤 안에 있는 물건을 연상케 하죠. 죽음에 속하고 거기에 가까이 있는 것은 부정합니다. 반면 생명에 속하고 거기에 가까이 있는 것은 정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 죽음의 두 축의 원리가 레위기 13, 14장의 나병 규례를 관통하고 있다. 결론 내릴 수 있죠. 이 문단에서는 부정함과 타협 없는 결별, 사물의 짜라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